안녕하세요.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 강의는 분노 마지막 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분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분노가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넘쳐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동안에는 분노 관리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분노 해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부리 먹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그럴 때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걸 갖다가 참으면서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정말 똥이 매려워요. 그럴 때는 화장실에 가서 변을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 안에 분노가 가득 찼을 때는 이게 똥 마른 상태하고 똑같단 말이죠. 이럴 때는 얼른 화장실에 가셔서 분노를 배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걸 분노 해소라고 하는데, 이 분노 해소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죠. 첫째, 혼자 해야 돼요. 둘째, 아무도 없는 곳. 자, 내가 길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똥 마렵단 말이죠. 똥이 마렵다 그래가지고 길 가다 말고 갑자기 바지를 벗고 거리에서 똥 싸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화장실을 찾죠. 화장실에 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나를 못 보게 하고 거기서 나 혼자서 배변을 합니다. 분노 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화가 난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화를 낸다는 거는, 그거는 내 입에서 나오는 똥물을 다른 사람들한테 뱉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입니다. 예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심지어 배설물들은 화장실 같은 곳에 가서 나 혼자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영국의 데이비드 위크스 박사가 하는 방법. 데이비드 위크스 박사는 영국의 심리치료사인데, 영국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을까? 그 젠틀맨들이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법도를 따지고 예의를 따지는 사람들일수록 분노 해소가 잘 안 돼서 심리적인 문제를 많이 갖는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반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본의 황실도 그렇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트러블이 많아서 피부병이니 신경증적인 질병을 달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국의 데이비드 위크스 박사가 내놓은 심리적 처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놓은 처방이 우리 선조들 했던 처방과 너무 비슷해서 저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혼자서 막 낄낄대고 웃었어요. 왜 웃었는가? 방법이 고성방가 이거였거든요. 화가 날 때는 꾹꾹 담아두지 마시고 소리를 치라는 겁니다. 빠락빠락 소리를 치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거죠. 최근 가조동 성당 그 재개발 현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분노가 많이 올라왔어요.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데이비드 위크스 박사 책을 보고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차를 몰고 임진각까지 차를 달리면서 그 차 안에서 바락바락 소리 질렀습니다. 다 나와라 이라 그러면서 소리 질렀어요.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왜 쏟아지는지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안 됐지만 어쨌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참 달리다가 갑자기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소리 지른 지 10분째, 10분. 10분 되니까 배가 고프고 내가 왜 화를 내는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때 이 고성방가라는 것이 진짜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일단 느꼈었죠. 자, 이 고성방가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샌드백 요법 혹은 베개 요법 이런 거. 그룹 상담을 들어가면은 사람들한테 베개를 하나씩 줍니다. 분노 해소 그룹 같은 데 들어가면 베개를 하나씩 주고, 나를 화가 나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베개에다가 화풀이를 하라고 시켜요.
어떤 사람은 베개를 패대기 치고 어떤 사람은 베개를 갖다 발로 밟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분노를 그 베개에다가 발산하라는 것이죠. 자, 근데 저는 이게 매일 화가 나니까 베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기구 파는 데 가서 샌드백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샌드백을 방과 방 사이에 걸어놓고 매일같이 두들겨 팼어요. 거기에 부도덕한 놈들의 이름을 다 써놨어요. 예. 그 열혈사제라는 드라마를 봤더니 김남길 씨가 벽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손봐야 될 사람들 갖다가 사진을 붙여놓고 막 지적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가정성당 현장에서 정말 저를 열받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팎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가 다 써놓고 샌드백에 써놓고 매일 두들겨 팼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한 일주일 동안은 매일같이 팼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가는데 샌드백을 걸어놨는데 그 샌드백이 안 보이는 거예요. 화가 풀렸다는 거죠. 그 샌드백이 안 보이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안정감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데이비드 유크스 박사가 고성방가를 하라고 권장한 것이 이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화가 나시면 화를 푸셔야 되는데, 화가 난다 그래서 배우자한테 풀거나 애들한테 풀거나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푸는 것은 그것은 가장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베개에다 푸는 겁니다. 베개에다 이름을 써놓고 그 위에서 그냥 뛰세요. 욕도 좀 하면서 뛰세요. 그렇게 속을 비우셔야 됩니다. 심리치료사들은 사람이 하루 시간을 보내는데 하루에 딱 30분 화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마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다라고 권장합니다. 하루에 30분. 가족들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는 그 시간에 딱 30분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은 나머지 시간이 편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똥매력하고 똑같아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이게 갈똥말똥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일을 보러 나가요. 하루 종일 찜찜해요. 차라리 화장실 가서 용변을 보고 나가는 것이 속이 후련하단 말이죠.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참아야지, 이해하지. 이게 똥매는 상태하고 똑같단 말이죠. 차라리 하루 30분 화끈하게 화를 내고 그리고 밖에 나온 사람들에게 즐겁게 지내면 된다라는 것이 데이비드 위크스 박사의 메시지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모리 박사, 모리 교수라는 분이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데이비드 위크스 박사의 방법은 이게 장소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소리를 질러야 되니까 이게 아무 데서나 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좀 이렇게 제한된 그런 조건이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일본의 모리 교수의 방법은 이거는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본의 모리 교수가 길 갔는데 중얼중얼 거리면서 가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대요. 선생님 지금 무엇을 연구하십니까? 그랬더니 모리 교수가 아니야. 내가 지금 내 속을 갖다 이렇게 뒤집어 놓은 놈 생각하면서 지금 욕하는 중이야 라고 그랬대요. 예. 그를 그래서 워킹 욕질이라고 합니다. 예. 걸어가면서 욕하는 거예요. 고성방가는 소리 크게 해서 분노해서 하는 것이지만 워킹 욕질은 내가 욕을 잘게 썰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속을 뒤집어 놨어요. 그걸 화를 풀려니까 어디 가서 풀려니까 장소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걸어가면서 잘게 욕을 하는 겁니다. 지가 뭐가 잘나서 나쁜 놈. 너 그렇게 살다가 언제 무슨 일 당할지 몰라. 이런 식으로 잘게 욕을 썰어서 밖에다가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속이 비워집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세 번째 방법은 나는 이렇게 말로 욕하는 게 너무 싫다. 그거 상스러워 보인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글로 푸시면 됩니다. 글로. 네. 글이라는 것이 정말 심리치료에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해보세요.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글을 쓰는데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쓰셔야 돼요. 뭐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따위로 쓰시면 안 풀립니다. 저걸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라고 정직하게 쓰셔야지 내 안에 있는 분노란 감정이 손을 통해서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갈겨 쓰셔야 됩니다. 글을 흘림체라고 하는데 또박또박 쓰면은 감정이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막 갈겨 쓰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내 안에 있는 공격성, 분노가 밖으로 더 잘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글은 낙서장에다 쓰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이제 그 대면 업무를 보시는 분들, 제가 그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에서 강사로 초대받아서 여러 군데, 전국에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그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다. 민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 민원을 제기하러 오신 분들 중에 진상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라고 뭐 언론 보도에서 공무원들에 비난하는데, 근데 제가 만나본 공무원들은 거의 다 정말 열심히들 일하세요. 또 착하세요. 특히 대민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은 정말 수도자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 근데 오히려 민원을 내려오는 분들이 진상들이 있다는, 꼴통들이 있어가지고 왜 내 민원을 안 받아주냐 그러면서 막 거기서 뭐 그 바닥에서 뒹굴기도 하고 공무원하고 멱살잡이를 하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을 한번 대하고 나면은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다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면 그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풀 건가? 낙서장에다 푸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막 쓰는 거예요. 막. 내 안에 있는 내 안에는 욕을 갖다가 막 쓰는 겁니다. 자, 이걸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분노라는 것은 밖으로 배출이 안 되면은 이 분노가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질병이 생겨요. 목이 결리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내 신체 부위 중에 특정 부위를 갖다가 분노가 공격을 하면은 거기가 암세포가 생긴다라고 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내 마음과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심적 불순물, 이 분노라는 것을 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욕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속을 잘 풀고 건강한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였습니다.